최근에 지금 당장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을 조국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그 책방 점원이 그랬어요. 어떤 책방 점원이 그분의 직업이 전직 대통령 출신이라고. 이거를 초대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지 아직 못했습니다. 개봉이 5월 10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지 못했고 그런 에피소드가 소개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본 사람들한테 또 기사를 통해서 보았는데 제가 이제 모셨던 사람으로 감사하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소주는 안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저는 뭐 맥주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도 언제 한번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까? 뭐 해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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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금 이제 제 상황이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방문하면 무슨 얘기를 했느니 또 뭐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고 또 이상하게 왜곡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정하게 제가 매듭이 되면 뭐 인사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유인 신분이 돼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봤고요. 뭐 가시고 안 가시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자유인 신분은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야구에 관한 얘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혹시 아는 사람? 누구는 자기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삼루타를 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라고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얘기한 거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실은 그 미식 축구 코치인데 야구에 빗대어서 했던 말인데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에 좀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을 넣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경쟁 사회다, 공정한 경쟁이다 합니다만 사실 공정 경쟁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의 재력, 능력, 네트워크 또 뭐 등등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출발이 쉽지 않은데 많은 경우 자기가 아까 예를 삼루에 이미 와 있는데 자기가 삼루타를 쳐서 삼루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는 재벌집 아들과 그냥 보통의 서민의 아들과 이게 타석에 섰을 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 좌파께서는 몇 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태어날 때 한 2루 정도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재벌의 자식은 아니기 때문에 3루에 태어나진 않은 것 같고 저희 부모님이 교사셨습니다. 그 옛날 시점에 교사는 상당히 안정적 직업이었거든요. 아주 옛날을 생각해 보시면 60년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시점에 상당히 안정적 직업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한 2루 정도에서 태어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저의 출발에서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그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오기도 하고 나름 의미심장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는 몇 누에서 태어났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적어도 1루 이상에서는 태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그때 클 때 사실은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 던져놓고 마음껏 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됐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는 물을 퍼놔야 되는, 그러니까 우물에 물을 길러야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여자친구들 중에는 그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못 느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실은 다 출세한 사람들이 다 그 어느 루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이체에 가 있고 출세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사회적인 나름 책무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조민 양이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 아버지를 청렴한 논리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재미없는 아빠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아마 번역을 하자면. 맞아. 근데 청렴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논리주의자는 뻔하게 논리주의 뻔한 거. 청렴한이라 그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 그러면 처음에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국은 청교도주의적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고 하면 본인은 알지 모르겠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들어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친구들은 조국을 안 좋아했어요. 왜? 그래도 친구가 청와대에 가서 수석까지 하고 있고 그러면 더러 전화를 하면 전화도 한 통 받고 살다가 보면은 꼭 도움을 안 받더라도 한 번쯤 연락해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전화도 안 받았어요, 전화도. 네. 미안합니다. 아니, 실제 청와대 들어가면, 이제 청와대에서 그 월화수목금 새벽에 이제 실려갔다 실려온다 그러는데 새벽에 관용차가 옵니다. 그럼 새벽에 실려가서 일하고 밤에 들어오고 일요일도 근무하거든요. 그럼 딱 이제 사무실로 청와대 딱 들어가는 순간 제 개인 폰을 딱 사실상 안 쓰고 관용폰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해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받았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조심해야 될 게 또 따로 통화를 하고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몰라서 일부러 아예 뭐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해서 원망을 많이 들었죠. 그 청와대가 비서진들까지 거기 들어가면 사실 고역입니다. 엄청 바쁘고 자기 시간도 없고 그런데 지금 그 비서진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6시만 땡 하면 말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자, 그러면 아까 박정희 생가 방문하셨다 해본 적 있다 그랬는데 예. 구미에 김재규 생가가 있는가 아세요? 예, 알고는 있는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어요? 구미 상모동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고 마주보는 건너쪽에 선산읍에 김재규 생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같이 살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일했는데 결말은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당연히 그 보수 쪽에서는 김재규를 그 박정희 시해범이니까 뭐 좋아할 일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런데 당시 민주화 운동 쪽에서도 김재규에 대한 관심이나 평가는 거의 없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재규의 총탄이 사실상 유신을 끝장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유신을 끝장낸 것이 민주화 운동 세력의 공로여야 한다고 보면은 그 안골을 김재규가 빼먹어버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양쪽에서 다 쳐다보지 않는 비운의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해봤고요. 김정일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혁명가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또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다른 쪽은 시해범, 대통령 시해범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있고 우리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통의 시민들에게는 잊혀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뭐 사실 생각은 많이 못 해봤는데 이제 1979년 시점을 거꾸로 돌아보게 되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은 유신 체제의 폭압 상태에서 거의 이제 그 바닥으로 가라앉아지거나 지화된 상태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제 기억에 그 표현이 이랬던 것 같은데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이런 말을 법정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일종의 굳이 말하면 뭐 혼자 테러리스트 비슷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만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언젠가 우연하게 한번 최후 진술이 육성으로 남겨져 있어요.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그거를 들어보면서 이제 육성을 들으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고뇌 같은 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듯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자꾸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혹시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십시오.